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2년 1회, 2회, 3회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KC에 관계된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이게 줄여서 설비라고 하겠습니다. 전에는 이제 아마 그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이렇게 이제 시험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 빠져서 이제 KC로만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간에 이제 KC로 아마 시험 문제도 바뀌지 않을까. 한국 전기 설비 규정 이렇게 이제 과목이 바뀌지 않을까. 잠정적으로는 이제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이렇게 이제 과목이 돼 있고요. 5과목입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가 사실 계산 문제가 없기 때문에 1회, 2회, 3회를 연속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간연도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실수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실수한 답을 뭐 잘못 얘기했다든가, 그래서 실제 여기 답하고 제가 얘기한 답하고 안 맞아. 잘못 얘기한 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따로, 요거 끝나고 나서 따로 저희가 이제 수정할 부분, 간연도에서 수정할 부분 같은 경우가 몇 문항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모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다음에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잠깐 총평을 하게 되면 설비가 어려웠어요. 21년도에는 좀 쉬웠는데 22년도에는 설비가 많이 까냈어요. 물론 이제 아는 것도 있겠지만 새로 KC로 추가된 법령이 기존 법령에다 KC 또 새로 추가된 법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많이 이제 문제 까놔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저압 전선이고 안테나죠. 안테나 뭐 타전력선 뭐 같은 말이죠. 이럴 때 저압일 때 케이블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60cm죠. 만약에 케이블이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30. 케이블이 아니니까 6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거 볼 때는요. 이거 같이 외워야 됩니다. 단만 외우지 말고 밑에 있는 해설 있죠. 요거를 반드시 숙지를 하면서 같이 해야 돼요. 이미 간연도를 푸신 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안전율일 때 경동선이 2.2, 그 밖에가 2.5죠. 그래서 답은 2.2가 되고 그 밖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2.5가 되고. 그다음에 22,900 다중접지죠. 이럴 때 지지물과의 거리가 얼마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22,900은 20cm인데 뭘 이용해야 되나? 요걸 이용하라 그랬죠. 요거 세 가지. 여기 보시게 되면 간연도 나왔던 게 뭐냐면 22,900원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20cm, 근데 66 여기에 들어가죠. 40, 154 여기에 들어가죠. 90. 그래서 20, 40, 90 세 가지는 외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철도에서 급전선이 있는데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게 급전선이죠. 요게 전차선이고요. 요게 귀선, 레일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급전선에 대해서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2번, 3번, 4번은 우리 책에 다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귀선은 비전염 보호도체, 매설 접지도체, 레일 등 즉 뭘 얘기하는 거냐면 1번은 급전선 얘기 아니라 이 귀선로, 레일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전류가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들어온다 그래서 귀선로라고 하는 거고 또는 그냥 귀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귀선.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죠? 귀선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번은 케이블 나왔어요. 케이블 나오면 무조건 최소 얼마? 원래 전선은 최소 2.5 스키아 이상. 단 소세력이다. 그다음에 신호선이다. 그러면 1.5 스키아. 만약에 케이블이다. 0.75 스키아죠. 답은 그래서 3번 0.75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전액 시험이죠. 여기 보면 비접지에서 B 나오면 떠오르는 게 뭐죠? 12죠. 그래서 1.25가 되죠. 그래서 23,000 곱하기 1.25배 하면 됩니다. 그러면 28,750해서 4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7번. 매설 깊이가 나오네요. 매설 깊이는 직매식이든 관로식이든 같아요. 관로식이든 직매 같은데 하중을 봐도 우려가 있는 경우라 했죠. 그럼 1m죠. 만약에 아무 말이 없으면
또는 하중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0.6 받을 경우 1m가 되는 거고. 자, 플로어덕트입니다. 바닥에 우리 이제 바닥에 하는 공사인데 다음 중 틀린 거 옥내 배선이에요. 끝부분 반드시 먼지 안으로 해야 되고 오경은 옥내 사용할 수 없죠. 그다음에 접속점 물이 고이지 않는다. 답 2번입니다. OW는 옥내 사용할 수 없고. 자, 그다음에 중앙 급전 전환과 구분되는 곳에서 전력 소비 지역, 그러니까 수용구가 많은 부근에 뭐 산이든 바다든 강이든 이런데 신재생, 대표적으로 태양광 같은 거 얘기해요. 태양광 같은 경우 뭐죠? 만약에 여기 전보선대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광 전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쪽에다 연계해서 전원 공급을 해주는 거죠. 태양광을. 그래서 계통 연계라고 하는 거고 이 자체는 뭐냐면 널리 이렇게 태양광이 풍력도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건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분산형 전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통 연계 전원 이게 이제 이쪽에다 계통을 연계한다는 개념이고 각각을 갖다가 이제 분산형 전원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전원은 분산형 전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있는데요. 애자의 저압이라 그랬어요. 저압의 지점. 애자는 이격거리가 2m 아니면 6m죠. 그렇죠? 2m는 아무 말이 없을 때 2m고 6m는 조용제가 없는 경우. 얘는 조용제가 있는 경우. 조용제. 건물의 벽이라든가 기둥을 조용제라고 하죠. 또는 조용제가 없을 때 6m인데 지금 6m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2m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 목주의 하중이다라고 했어요. 목주. 근데 저기 앞에 저압이라 그랬죠. 그 저압일 때 1.2, 고압일 때 1.3, 특고압일 때 1.5가 되죠. 이거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2 더하기 3은 5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저압이니까 1.2가 되겠죠. 자, 교류 전차선의 침울과 입거리. 전에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2m였어요. 2m. 2m였는데 이게 얼마나 바뀌었죠? 5m를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답은 5m가 됩니다. 자, 13번 볼게요. 여기 보면 조상기.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삼성, 예를 들어서 삼성, 카카오 그분은 이제 없어졌고 삼성 그분 아니야, 그지? 현금 몇 조 갖고 있다 그랬죠? 15조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15밖에 없습니다. 15,000. 15조 이렇게 외우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고장이라 했죠. 고장보가 있고 일반보가 있는데 고장보의 설명 중 틀린 거, 사고보호에 대해서. 여기 보면 고장이죠. 얘는 고장이 아니죠. 이건 일반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죠. 고장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쉽죠? 그 다음에 15번은 애자공사예요. 애자공사. 내용관인데 중요한 건 애자공사인데 경과하다 전선 상호간. 우리 애자공사의 전선 상호가 몇 cm죠? 6cm죠. 6cm. 전선 상호 6cm. 60mm를 물어봤어요. 이렇게. 6cm가 60mm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통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하가 이제 미만이었어요. 미만. 옛날에. 얘는 이상이었죠. 근데 이게 이하 초과로 바뀌었다는 거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16번 수소 냉각 방식이다. 다음 중 틀린 거. 수소를 통하는 뭐 보통 일반 동관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수소를 통하는 경우는 이음매가 당연히 이음매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음매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뭐가 생길 수 있어? 누수가 생길 우려가 있죠. 뭐라 그럴까? 가스니까 누수라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 셀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처음에 간연도 많이 났던 게 이제 85%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측장 지수에 대한 온도. 여기에 보면 대기압에서 등등 생기는 압력이 견뎌야 되고 수소가 새지 않도록 된 구조가 있어요. 그죠? 수소가 새지 않으려면 이음매가 있는 강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인데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응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은 그렇죠? 무선형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하중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귀천율은 얼마를 한다 그랬죠? 1.5를 더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8번은 경관체가 큰데 쓰는 철탑. 그래서 경관체 크니까 우리가 이제 길장자 긴 거에 강한 거. 그래서 길장자에 강할 내자. 그래서 내장형을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여기 보면 대지 나왔어요. 대지. 이게 어떻게 그랬죠? 보통 4 나오면 400이라 그랬죠?
4 나오면 4니까 400이고 만약에 교통신호등은 400이야. 단 교통신호등은 신호등이 기본이 3개니까 300이고 대지가 나오면 나하고 할머니가 3대지간 직류가 나오면 무조건 60V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대지가 300이 되는 거고 자 전기 저장 장치인데 이건 이게 참 이런 건 틀리라고 나온 거예요. 전기 저장 장치가 있는 건물인데 자 전기 저장자 시설 장치는 주변에 얼마 가열지부터 1.5m 이격하고 건물에 출입구 피난구 등이 있을 때 피난구에 있을 때는 얼마? 3m. 어떻게 하냐면 1.5에다 2를 곱하면 3이 나오죠. 이렇게 외우셔서 답이 이렇게 나온다. 4번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에는 이렇게 바로 봤고요. 넘어갑니다. 2에. 풍력 터빈의 필해 설비. 풍력 터빈이 저 하늘 위에 있죠. 그래서 벼락이 맞을 우려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 풍력 설비, 필해 설비 등을 달아서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케이블은 금속과 차폐 등을 이용하여 유도전압에 견디게 된다. 풍력템이 인하도서는 부식되지 않는 등을 사용한다. 직선을 한다. 수레부는 벼락을 맞는 부분은 중앙이 아니라 보통 끝에 부분을 때리죠. 그렇죠? 끝에 부분을 때리기 때문에 중앙에 배치가 아니라 양쪽 끝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중앙 부분이 아니라 끝단 자리에 보통 끝단을 다른 말로 선단이라고 하죠. 예, 설치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누전 차단 콘센트인데 여기에 누전 차단이 달렸어요. 보통 이제 30mA 이하인데 욕실이나 인체가 있는 경우, 욕실 같은 경우는 이제 샤워실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더 예민한 거 15mA 이하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죠. 만약에 샤워 시설이나 욕실이 없으면은 30mA지만 지금은 이제 15mA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갑종, 을종, 병종 중에서 갑종이고 강간은 철탑, 강철탑이죠. 그래서 강간 철탑이 얼마죠? 1255가 되죠. 만약에 병종이나 을종 나오면 여기 얼마? 2분의 1 되는 거죠. 그죠? 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KC 규정에서 잘 보셔야 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감전에 대해서 보호를, 감전이 뭐냐면 감전이라는 것은 외암을 만질 때 감전이 되는 거죠. 전동기다. 그러면 얘를 갖다 한 다음에 끌고 나가서 이렇게 연결하죠. 그래서 얘는 또 접지 극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접지 단자가 되는 거고, 요게 접지 도체가 되는 거고, 요게 뭐죠? 보호 도체죠? 그 내가 만지는 거는 전동기 외암을 만지는 거지, 접지 도체를 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암에서 접지 단자까지 끌고 가는 것을 뭐라 그러죠? 보호 도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유도, 통신상의 유도작용 딱 나왔잖아요. 유도를 준 거죠. 그래서, 다음에 설명 중 드려요. 전기철도용은 당연히 이제 신호를 주고받잖아요. 그죠? 그때 따라서 유도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죠? 유도니까 유도잖아요. 답을 줬어요. 그 다음에 6번. 주택용 저장장치 옥내에 설치할 때 직류 몇 볼트까지 적용할 수 있냐고. 태양광이든 저장장치든 보통 우리 옥내에서 나오면 몇 볼트? 600볼트까지 가능합니다. 600볼트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옥내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전압의 구분. 이거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은데, 여기 보면 600볼트 이하, 그 다음에 자동 차단,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배선. 부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뭐, 몰드 공사라든가 애자 공사 사용할 수 없고요. 7번. 직류의, 전압의 구분이에요. 옳은 것. 직류는 1000볼트 이하가 저압이고, 그쵸? 직류가 1000이 아니죠. 1500이죠, 1500. 그죠? 저압은 얘가 1500이 되는 거고, 교류에선 1000볼트가 되죠. 그 다음에 고압은 저압을 넣고 7000볼트 이하니까 빠져야 되고, 특고압은 고압을 넘는 경우. 그러니까 답은 4번이네. 그죠? 자, 8번. 가공지선이죠. 벼락 잡아주는 거. 가공지선인데 만약에 저압이 고압이다 4mm, 특고압이다 그럼 몇 mm? 5mm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장이 생겼을 때 변압기라 했고요. 그
그다음에 고장에서 할 때 자동 차단 장치가 이만만 있으면은 10,000kV 이상이고, 만약에 자동 차단 및 또 경보 장치 둘 중에 어떤 걸 설치할 수 있다, 경보까지 할 수 있으면은 5,000을 넘고 10,000kV 미만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죠? 3번 되겠네, 그죠? 왜냐면 5,000kV 이상이고 10,000kV 미만이거든요. 잘 해석 잘해야 되죠? 5,000 이상이고 10,000kV 미만입니다. 미만이기 때문에 만을 포함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5,000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5,000kV 이상이고 10,000kV 미만이니까 만은 들어가지 않죠?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자, 10번. 합성 수지관에서 다음 중 틀린 거. 지점은 3m가 돼야 돼요. 1,000m. 바로 나오죠? 2번 0.8배, 접착제 1.2배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이가 나오네요. 레일 철도 레일 나오면 앤드리업스 무조건 얼마죠? 어디든지 다 철도 레일이라면 6.5m.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라 했죠? 레일이면 철도잖아요. 레일 또는 궤. 그래서 은하철도 999, 그 남자 철이 있죠. 그죠? 은하철도 999에 키가 작죠. 남자들은 보통 이제 요 정도 키가 되면 키가 작다. 165를 안 넣으면 키가 작다. 은하철도 165, 1.8, 6.5죠?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자, 12번. 지지물에서 여기 뭐 또 나왔어요. 여기 보면 또 철도 궤 또 나왔어요. 레일. 나오면 무조건 6.5m. 그 다음에 13번. 여러분들 조과선은 조과선이라고 또는 조과용선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케이블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말이 없으면 몇 스키아죠? 22스키아짜리 아연도금 된 걸 쓰라 이렇게 돼 있고, 다만 22가 아니고 일반 전력 케이블이 아니고 보안 통설비에 드는 조과선 얼마죠? 38스키아입니다. 그래서 22랑 헷갈리면 안 돼요. 조과용선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그래서 전력 보안 통신이 들어가면 38스키아. 근데 그러지 않고 일반 조과용선 가공 케이블, 전모산 때 올라간 케이블에 조과용선 나오면 22스키아. 14번. 다음 중 가요 전선은 부품이다. 이런 걸 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진짜 그 밑에 조그만 거만 나오는 거거든요. 짜투리가 나온 거예요. 거의 뭐 간연대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이런 걸 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금속재 여러분들 봐봐요. 1종, 2종, 2종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1종을 많이 쓰는데 단면적이 몇 스키아 이상의 나 연동수.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선 굵기는 최소 몇 스키아 이상 아무 말이 없어요. 무조건 2.5 스키아 이상이에요. 최대 10 스키아 이하고 조합해서. 근데 보통 2.5 스키아 이상이기 때문에 다만 뭐 소세력이다, 신호선이다 1.5, 케이블이다 0.75.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2.5 스키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잘 생각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자, 그 다음에 154죠? 154인데 특 일종 보안공사예요. 몇 스퀘어냐? 이거 기억나시죠? 100kV 미만이다. 그러면 대표를 66이라고 했죠? 66. 그래서 66 아래 몇 땡? 5땡. 그래서 55스퀘어 이상. 만약에 100을 넘고 300kV 미만이다. 그러면 154다. 그렇죠? 154니까 1오니까 150스키아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래서 154는 1오니까 150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되겠네. 자, 16번 같은 문제. 애자공사에서 전선 상호 간격은 원래 6cm죠. 6cm. 전선 상호간 6cm. 앞에서 했었죠, 이거요. 이랬대. 6cm란 말이에요. 전선 상호 애자공사에서. 6cm는 몇 메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아주 혼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메타를 물어볼 때도 있고 미리를 물어볼 때가 있고 지금처럼 메타를 물어봤어요. 원래 센치인데 그래서 0.06메타 장난친 겁니다. 단위. 17번은 지중전선로는 거기에 묻을 때 약전력을 줄 수 있대 두 가지를 방호장치 이격해야 된다. 뭐였죠? 누유 기억나시죠? 누유 이렇게 요라 그랬어요. 그죠? 누설의 누, 유도의 유, 누유. 그래서 답은 4번. 18번. 이거는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전인력 시험인데 휘전기가 나왔어요. 교류의 휘전기.
절연내역. 자, 이거는 간연대 한 번인가 나오고 안 나왔어요. 최대 전압의 몇 배가 되냐라고 하는데 이게 1.25배인데 여기 볼까요? 요거 봐야 돼요. 이거. 여기 보면 7000V 이하는 1.5배, 7000V 초과한다 1.25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7000V 초과했죠? 1500V니까. 그래서 1.25배. 이런 거는 뭐 찍으세요라고 준 거니까 잘 찍으셔야 됩니다. 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폭연성 분진 이럴 때 가장 옳은 게 뭐냐? 폭연성 분진이든 가연성이든 금속과 아니라 케이블이 가능하다. 단 캡타이어 케이블은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답은 금속관 공사가 답이네요. 자, 20번. 이거 좀 책에 있는 문제인데 다 이제 뭐 했던 건데 16A니까 16을 포함해줘. 퓨즈. 그 다음에 용단이에요, 불용단이에요. 용단 전류죠? 그래서 용단 전류 몇 배 동작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이니까 4A 이하, 4A 초과하고 16A 미만.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외우라고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 마이너스 0.3씩, 그죠? 그래서 1.6배가 되죠? 그래서 1.6배에 용단 된다. 근데 불용단절도 같이 외우라 그랬어요. 세 가지.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가 시험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3회는 어떨까요? 자, 절연내역 시험이에요. 여기 내압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절연내역 시험이에요. 절연내역 시험. 절연내역 시험을 이렇게 내압 시험이다라고 이제 준 거예요. 둘 다 7000V 이하니까 1.5배죠. 그래서 3300에 1.5 곱하면 4950. 요거밖에 없네요. 답 2번이네요. 근데 여기 200V도 1.5배 곱해서 300이죠. 그래서 안 되면 500이 안 되면 최저 500이니까 답 2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고압선에다가 고압선이 있는데 거기 약전류 전선이 지나가요. 이럴 때는 몇 메타 떨어진다 그랬죠? 2m 이상 뛰어야 된다. 근데 원래 정확히 이게 2m가 되려면 기설 약전류 전순간이 기설이 뭐예요? 기존에 설치된 전보산대에서 통신 전보산대 2m 떨어져라 이러려 이거거든요. 기설을 집어넣어야 돼요. 안 집어넣으면 헷갈려요 이게. 잘못하면 이거 고압과 약전류 전선 병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저기서 볼 수 있죠. 우리 공가 그죠? 저압일 때 0.75, 고압일 때 1.5, 그렇죠? 고압일 때 1.5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하면 1.5를 찍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문제입니다. 실수를 많이 했을 텐데, 근데 이거는 그래서 그게 1.5를 안 주려면 법령 그대로 끌고 와야 돼요. 유도정에 의해서 통신이 장애가 생겨서 반드시 기설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존에 이제 통신 정보에서 박혀 있을 때 2m가 된다. 그래서 이게 나왔었다는 거. 그다음에 건축물에 이제 필해 등급할 때 인하도선이 있어요. 그죠? 인하도선이 이제 여기 10 건물 내릴 때 10, 그다음에 15, 20인데 그래서 1등과 2등은 둘 다 10m가 되죠? 인하도선 간격. 요것도 이제 우리 책 보고 냈나 봐요. 자, 그다음에 합성 수지 간의 전선 최대라 그랬죠? 저압에서. 조금 전에 얘기해서 저압의 최대는 얼마? 10스키아까지 있다 그랬어요. 최소는 2.5. 최대니까 10스키아가 되겠죠. 3번이고요. 자, 5번도 좀 어려운 거예요. 여기 보면 목조라 그랬어요. 목조. 목조 건물은 금속건 안 돼요. 무조건. 버스덕트도 안 되죠. 버스덕트는 이제 우리 변압기 전기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필이나 알루미늄 케이블도 무거우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합성수지관 공사만 합성수지관 또는 뭐 애자공사 등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어려운 거 이것도 만들어낸 거예요. 옥측전설로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걸 없는 게 아니라 시험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만들어낸 겁니다. 자, 6번 주택 아파트는 몇 분이죠? 요거 이게 없어졌어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스위치 한 개에다 6개 잡다라고 하면 그건 없어진 거고 이건 있습니다. 일반 주택 몇 분? 3분이죠. 여관 호텔 1분이고 답은 2번입니다. 7번 또 나왔어요. 대지 나오면 내가 뭐라 했죠? 대지 나오면 나하고 할머니와 몇 대 3대지간 이렇게 결혼했고 사 나오면 400이라 그랬어요.
단 교통신호등은 300. 참고로 전기 울타리 250. 요거 뺀 나머지 400이라고 했죠. 답은 3번입니다. 아까 그 4번도 3번이라 했죠? 예, 맞습니다. 5번도 3번이라 했죠? 맞습니다. 8번 또 나왔죠? 이번에 4 나오니까 얼마? 400. 전기 울타리란 말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요. 그게 400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선에 보면은 그 규정이 얇은 게 하나, 짠 게 하나 또 있거든요. 자, 니들 이거 몰랐지? 라고 낸 것 같아요. 자, 지선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쵸? 여기 보면은 지선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풍압파 중에 얼마 이상 견디는 이외에는 지선을 사용하도 그 강도를 분담시키면 안 된다. 요건 2분의 1입니다. 읽어볼까요? 지지면 사용하는 철쪽 전보선대를 지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풍압파 중에 2분의 1 이상의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경우에 지선을 사용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견디면 괜찮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간에 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여기 보면은 변압기라 그랬어요. 변압기. 변압기인데 자동 차단장치 및 경보장치죠. 이것도 앞에서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5000kV 이상 10,000kV 미만이고 10,000kV 이상일 때, 그죠? 여기 보면 10,000kV 이상일 때는 무조건 자동 차단이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요거니까요. 11번. 나전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전기로, 그 다음에, 이게 이동 기준기가 트롤리선이에요. 트롤리선 또는 접촉전선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합성수지 몰드는 안 되고요. 버스덕도 되죠? 답은 3번입니다. 12번. 특 일종 보안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원래 목줄의 A정을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철탑입니다. 요거 이제 시가지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시가지에서는 목주만 사용할 수 없죠. 그러나 특 일종에서는 A정과 목주 사용할 수 없다. 13번. 통신설비에서 다음 중 틀린 것. 통신기계 설치가 된 것은 표철해야 된다. 등등등 가벼운 재질로 하고 지어지 않도록 한다. 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배전선 시선 통설비의 경관 직선줄은 5경관마다 시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번 맞죠? 명판에 분기주, 인류주, 매 전주에 시설할 것. 그래서 분기주는 이제 분기하니까 거기다 설치해야 되고 또 인류주는 시작점 끝점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압이 있어요. 여기 또 고압인데 고압이 있어요. 타전력선이죠. 그러면 고압일 때 타전력선 안테나는 얼마? 80. 케이블일 때 40이죠. 그래서 케이블이란 말이 있죠. 40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15번. 요거요. 새로 만들어진 법이죠. 25kV 이하 다중접지. 그러니까 22,900은 2초 이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로에 7,000V 이하다. 몇 볼트? 7,000V 이하다. 그러면 6스키야. 7,000을 초과한다. 그러면 16스키하거든. 근데 7,000을 초과하는 16스키나 그쵸? 25kV 이하 다중접지일 때 몇 초 이내? 2초 이내. 2초 이내에 차단한다. 그러면 6스키와 똑같이 한다라고 돼 있어서 지금은 2초 이내에 차단한다고 했으니까 6스키가 답이 되는 거예요. 전차 선로의 방법인 거. 가공 방식. 우리가 이제 지상철. 그 다음에 강체 복선식 또는 강체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지하철. 제3계조 방식. 우리 에버랜드 놀이터에 있는 거.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전기 저장 장치의 계측작지 아닌 거. 보통 이제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터리에 보면은 전압전류계 충방정 상태. 그쵸? 또 변압기둥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온도계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이거 나왔던 거죠? 직매식. 이거 잘 봐야 돼요. 직매식이면 보통 1m 아니면 0.6m예요. 그쵸? 자, 이렇게 답인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 말이 없네. 대부분 뭘 찍었죠? 1m 0.6. 여기에는, 아무 말이 없네? 그럼 뭐 기준이 0.6이다라고 막상 보니까 틀렸어요. 왜? 근데 우린 또 몰라요. 왜 그러냐면,
CBT는 공개가 아니잖아. 비공개잖아요. 그 찍은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근데 KC에서 이제 법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했어요. 0.6, 1m인데 요 조건이 붙었어요. 투트라인은. 그렇죠? 25캡 이하일 경우는 원래 이건데, 죄송합니다. 이격거리죠, 이격거리. 큰일 날 뻔했네. 오, 죄송합니다. 이격거리는 원래 0.15, 저압 고압일 때. 저압 고압일 때 0.15. 이격거리입니다. 전력선과 전력선. 투고압일 때 0.3m.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약전선은 다르죠. 약전선은 저압하고 고압하고 약전선은 얼마죠? 0.3m. 투고압하고 약전선은 얼마죠? 0.6m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다중접지는 이게 둘 다 아니고 얼마다? 0.1m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아니라 1번 되는 거죠. 투고압이니까 0.6m인데 다만 25캡 이하는 0.1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도로횡단 나왔어요. 도로로 하면 무조건 몇 m죠? 네, 6m죠. 5m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도로가 나오면. 지선. 그 다음에 저압 가공 인입선. 이게 이제 5m죠.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기 저장 장치에서 틀린 것. 여기 보면 2.5 스키아 이상 최소. 나사 풀림 방지 기능이 있는 거 맞는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터미널 등 단자 등 같은 경우는 압력이 유지된다. 옥측 5개에는 보통 전기 저장 장치는 케이블 공사라든가 금속가이나 그렇죠? 합성 수량 공사 많이 쓰죠. 애자나 몰드는 웬만하면 쓰지 않습니다. 전기 장소나 이런 데 쓰는 거지 일만 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애자 공사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어땠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봤는데 어려웠죠. 그렇죠. 어려운 게 서너 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비가 이제 점수를 많이 얻는 과목이 아니다. 그래도 여기가 낫잖아요. 회로자기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KC 쪽을 좀 봐긴 봐야 되는데 지금 과도기예요. 간연도에서 어디 쪽이 많이 나오는지 똑같이 KC에서 똑같이 나온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계속 만드는 게 새로운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KC를 워낙 많은 걸 다 어떻게 외웁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뭐다? 우리가 이제 전에 KC가 넘어오기 전에 판단 기준도 일본 한 50% 넘어왔잖아요. 그 50% 된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선 규정 넘어온 것도 알아야 되고, 법이 추가된 것도 KC로 최고된 건데, 그거는 이제 대략 지금 4-5문제, 6개 정도 나오니까,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깊숙하게 파괴되면 너무 어렵으니까, KC가. 자, 이렇게 해서 기사 22년도 1회, 2회, 3회 다 풀어봤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